초우량주라고 소문이 나 있는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불과 한 달 만에 2배가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묵직한 주식도 저렇게 급등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교훈을 주었는데요. 이걸 보고 제 사촌동생도 주식을 해야겠다면서 계좌 개설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주식에 투자하려고 봤더니 아는 종목도 없고 용어들도 모르겠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 상당히 막막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주식 용어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더 이상 주식 용어 때문에 궁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이죠.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말이 많이 들리실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하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부 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런 굵직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시장이죠. 유명한 만큼 매출 규모나 이익 수준 등의 심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탄탄하고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가장 좋습니다. 코스닥은 2부 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은 높게 평가를 받지만 아직은 성장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 많죠. 미국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시장입니다. 코스닥의 종목들은 덩치는 작지만 그만큼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큽니다. 코스피가 덩치가 크고 묵직한 우량주 중심이라면 코스닥은 작지만 빠른 역동적인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면 다음으로 알아야 할 용어는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줄여서 시총이라고도 합니다. 시가총액은 주식의 가격 곱하기 총 주식수인데요. 주가가 5만원이고 1억 주가 발행이 되어 있다면 시가총액은 5조 원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을 알아야만 그 기업이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착각이 주식의 가격을 보고 기업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15만원이고 SK하이닉스가 70만원이니까 SK하이닉스가 더 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59억 주나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7억 주만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가격에 주식수를 곱한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900조 원, SK하이닉스가 500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기업이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시가총액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가총액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쓰이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시가총액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업종과 테마입니다. 업종이라는 것은 산업의 카테고리를 말하는데요. 네이버는 IT, 현대차는 자동차, 삼성전자는 반도체 및 가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이죠. 기업의 업종만 알아도 많은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테마라는 개념은 업종과는 조금 다른데요. 특정 이슈에 여러 종목이 한 그룹으로 묶여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이 오니 에어컨 관련 회사와 아이스크림 회사가 오르겠다는 아이디어로 여름 테마주가 탄생하는 것이죠. 테마주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해서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자신이 선택한 기업이 어떤 업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지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업종인데 지금 자율주행 테마에도 묶여있네 하는 식으로 입체적 분석이 가능해지면 여러분의 수익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주식 용어가 바로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흔히 주식 앱에서 주가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화면을 열면 이동평균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며칠간의 주가를 평균 낸 것인데요. 5일, 20일, 60일, 120일이 있습니다. 5일은 일주일로 단기 흐름을 말하고요. 20일선은 한 달 평균으로 심리선이라고 불리웁니다. 60일선과 120일선은 분기와 반기를 나타나는데요. 중장기적인 추세를 결정짓는 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는 이유는 주가의 방향성과 지지 저항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으면서 선들이 위를 향해 나란히 뻗어나가는 상태를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상승세가 강해서 수익을 내기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이평선 아래에 있고 선들이 아래로 꺾여 있으면 역배열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일지라도 하락세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싫어하죠.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을 사용하지만 공매도는 정확히 반대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내다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도로 사들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로 투자 규모가 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용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꼭 나쁘다고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기업의 주가가 너무 과도한 경우에 이를 조정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공매도 잔고나 대차 잔고 같은 수치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정 종목에 그런 공매도 대기 물량이 많다면 주의를 해야겠죠. 흔히들 공매도를 숏 포지션이랑 헷갈리시기도 하는데요. 엄연히 말씀드리자면 두 개는 다릅니다. 공매도가 숏 포지션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숏 포지션이라는 건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는 모든 투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인버스 ETF를 사거나 선물 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계약을 하는 것도 숏 포지션에 포함이 되지만 이것을 공매도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공매도 다음으로 자주 듣게 되실 용어가 바로 PER입니다. 우리말로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치킨집을 차렸는데 1년 순이익이 1,0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 되어야 투자 원금인 1억을 뽑게 되겠죠. 그러면 PER이 10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년에 버는 순이익이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만에 투자 자금만큼을 벌어들일 수 있겠죠. 이러면 PER이 5가 되는 것입니다. PER이 낮으면 그만큼 돈을 빨리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낮을수록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PE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회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사지를 않기 때문에 PER이 낮은 것일 수도 있어요. PER과 비슷한 용어로 PBR이라는 게 있습니다. PER의 E는 어닝을 말하고요. PBR의 B는 북밸류를 말하는데요. 북밸류라는 것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뜻합니다. 순자산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회사를 청산할 경우 남는 가치를 측정한 것인데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 건물, 자동차, 장비, 기계 이런 것들을 모두 평가해서 계산을 합니다. PBR이 1보다 크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보다 비싸게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PER, PBR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는 ROE가 있습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요. 1억을 투자해서 세운 회사가 1년에 2천만 원을 번다면 그 회사는 ROE가
20%가 되는 것입니다. 은행 이자가 5%도 안 되는데 20%를 벌어들인다고 하는 건 주식이 훨씬 매력적이라는 것이 되겠죠. 이 수치는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불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종합해보면 PER이 업종 평균보다 낮으면서 PBR이 1보다 작고 ROE가 높고 꾸준한 기업일수록 유리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확인을 하셔도 남들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호가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 앱을 보면 숫자가 길게 늘어서 있고 깜빡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호가창입니다. 호가는 가격을 부른다는 뜻인데요.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가격을 부르다가 적절한 지점에서 만나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죠. 이 호가창에 흔히들 하는 착각이 뭐냐면 매수대기 물량이 많으면 사자가 많으니까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의 정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매수 대기 물량이 많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현재 주가가 더 내려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격을 높게 부르지 않고 낮은 가격에 대기를 걸어놓는 것이죠. 실제로 몇몇 호가창들을 들여다보고 계시면 쉽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지정가와 시장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주식을 주문할 때 가격을 지정하는 것을 지정가라고 합니다. 반면에 시장가는 지금 당장 체결이 되도록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가로 주문을 넣으면 확실하게 체결이 되죠.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이 미수와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출이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돈을 이틀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3일째에 증권사에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이런 일들이 없도록 미수를 하지 않고 현금 수준에서만 주문이 나가도록 설정을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란 덩치 크고 묵직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시장이고요. 코스닥이란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은 회사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가격 곱하기 주식수였고요.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후 더 싸게 사서 수익을 내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PER은 현재 순이익이 일정한 경우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BR이란 기업 청산 시 인정받는 가치와 현재 주가와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ROE를 통해서 기업이 얼마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요. 호가창과 미수, 신용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